내년 2021년 1월 1일에 151건의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령도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몇 편을 통해서요, 새해에 시행되는 법령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소개해드릴 법령은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요, 2009년부터 취업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구직 기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직자에게 구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더욱 필요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밑에서 설명드리는 요건들을 잘 들으시고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직 서비스와 구직 수당을 신청하여 보십시오. 조건들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지원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인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 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교육비와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구직 촉진 수당은요, 국가에서 한마디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취업 지원 서비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들은 월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여야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15세에서 64세 중에서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연령대는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만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연령대는 너무 어리지도 않고요.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요. 취업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해서 자격 요건을 조금 더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원이나 직업학교 등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교통비 등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0이니 100분의 120이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00분의 100은 다른 용어로 기준 중위소득 100%와 같은 말이고요. 100분의 120은 기준 중위소득 120%와 같은 말이니까 두 용어 사이에 혼동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90%, 중위소득 120% 모두 중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나는 잘 사는데 왜 중위소득이지? 혹은 나는 못 사는데 왜 중위소득이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딱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고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수입이 조금 더 많은 것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수입이 약간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0%는 중위소득 100%보다 50% 더 잘 사는 것이고요. 80%는 중위소득 100%보다 20%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붙는 중위소득이란 용어는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이 우리나라 전 국민 소득의 딱 가운데 위치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소득은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계산 방법은요, 각 가정의 식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두 합하고요, 합한 액수를 기준 중위소득 100%에 나와 있는 소득액으로 나눈 후에 곱하기 100 하면요, 그 액수가 우리 집 소득이 되고요. 그 후에 기준 중위소득 100%와 맞춰서 몇 프로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보시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내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요.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는 308만 8,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 4인 가구는 487만 6,290원, 5인 가구 575만 7,373원, 6인 가구는 662만 8,603원, 7인 가구는 749만 7,19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86만 8,595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이거 산 넘어 산이네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따질 것들이 많아서요. 회계사님들하고 같이 계산해야 하거든요. 물론 혼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가장 좋은 간단한 방법은 의료연금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각 개인별 추정 소득액이 나오거든요.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야, 이러고 보니 이 영상이 중위소득 설명하는 영상인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하는 영상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직 촉진수당 수급 조건들입니다. 일단 위의 나이 조건은 맞추셔야 하고요. 중위소득은 100분의 60, 즉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득이 조금 더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약 10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 약 292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더 있는데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주식 등등이 포함되죠. 마지막 조건은요. 취업 지원 신청을 하기 이전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들이 좀 까다롭죠? 그런데요. 다른 기준은 다 충족시키는데 2년 이내 취업 사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예외 사항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행병으로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각종 수당을 받고 있으면 역시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면 취업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청하지 말고 한꺼번에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요. 또 다른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